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책은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사업에 성공하고 싶으신 분, 투자에 성공하고 싶으신 분, 취업에 성공하고 싶으신 분에게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어제 저희 남편이 현대자동차 이사인 친구를 만나고 왔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경영대학원을 다닐 예정이라고 말을 하더래요. 경영대학원에 가서 미래학을 공부할 예정이라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아는 것이 기업의 미래가 달려 있으니까 아마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그 회사 주식을 하나도 안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이사들이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어떤 식으로 회사를 경영해 나갈지를 고민하는 회사라면 그 회사 주식을 한번 사볼까? 라는 생각을 잠깐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책 소개 부분을 읽자마자 이거 내가 찾고 있는 책이잖아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한테 취업이나 전공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도 앞으로 미래 사회가 어떻게 발전을 해야 될지를 알아야 무슨 충고 같은 걸 할 수 있겠더라고요. 또 제가 요새 조금 투자를 하려고 해도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를 알아야지 그 사회의 발전에 발맞춰서 나가고 있는 기업을 골라서 투자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러한 저러한 이유로 인해서 앞으로 사회가 어떻게 변할까? 이게 저는 되게 궁금했었는데 이 책은 그런 면에서 저에게 어느 정도의 답을 주는 책이었습니다. 책의 제목인 호모 사피엔스란 뜻은 스마트폰을 장착한 사피엔스라는 뜻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만든 아이폰은 세상을 바꿔놓고 세상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세상에는 사람들이 같은 신문을 보고 같은 기사와 같은 광고를 주입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람들이 제각기 자기에게 흥미로운 기사들을 각각 찾아보고 있습니다. 호모 사피엔스들에게 선택받은 기업이나 사람들은 크나큰 성공을 이루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기업이나 사람들은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쓰면서 모바일 뱅킹으로 일을 많이 처리하다 보니까 은행의 지점들이 많이 폐쇄되고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로 쇼핑을 하다 보니 백화점 등이 쇠퇴의 길로 가고 있죠. 지금은 문명의 전환기입니다. 조선시대의 개항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당시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조선은 망했고 적극적으로 수용했던 일본은 성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2018년에 방영됐던 미스터 선샤인 기억하시죠? 거기서 애기씨가 영어를 배우러 학당에 다니잖아요. 그 당시 영어는 운명이나 신분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큰 무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병헌이 노비 출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사람을 건드리지 못하죠. 바로 영어가 권력이었던 거죠. 지금의 호모 사피엔스 문명이 미스터 선샤인에서의 영어 능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호모 사피엔스는 힘, 권력을 가진 세대가 된 것이죠. 지금은 호모 사피엔스가 왕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외면하면 도태됩니다. 호모 사피엔스는 아이폰을 선택했고 아이폰을 외면했던 노키아와 모토로라는 망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을 따라가고자 했던 삼성은 큰 기업이 되었습니다. 올해 초부터 건강상의 이유로 제가 집에 있는 시간이 좀 많아졌습니다. 집에 있다 보니까 유튜브를 보게 됐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이 바뀌었구나.
그렇다면 이제는 한번 바뀐 세상에 적극적으로 따라가 보자, 동참해 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좀 어렵고 힘이 듭니다. 제가 이전에 찍었던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구석기적인 본능이 저의 마음속에서부터 막 스멀 기어오릅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막 속삭여요. 힘든데 그만두자, 하지 말자. 안 돼. 나는 자본주의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 거야. 이러면서 버텨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변화된 세상에서 기업들이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택되어져야 합니다. 많은 수의 포노 사피엔스 무리, 팬덤이 소비를 주도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작가는 그 예로 BTS를 들고 있습니다. BTS는 유튜브에 뮤직 동영상을 올렸을 뿐인데 메이저 차트를 다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BTS의 팬인 아미가 뮤직 동영상에 링크를 걸어 이곳저곳으로 퍼다 나른 결과입니다. 이제는 가수의 성공에 얼마나 많은 팬을 가졌느냐가 얼마나 많은 광고비를 될 수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과거 방송과 콘서트가 가졌던 파워를 이제는 팬덤이 대체를 하게 된 것이죠. 새로운 문명을 경험한 인류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대신 마차를 타고 다니실 수 있으시겠어요? 스마트폰 없는 세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포노 사피엔스들로 인해 생활의 표준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표준의 차이는 기술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새로운 서비스를 경험한 포노 사피엔스들은 생활의 표준을 바꾸고 있는 거죠. 소비자들은 촘촘히 연결되어 이거 해봐, 재밌어. 이거 해봐, 편해. 이거 먹어봐, 맛있어. 라며 서로 소통하고 자기들끼리의 선택을 통해 소비 방식을 결정합니다. 거대 자본에 의한 광고보다도 그들끼리 퍼뜨리는 이야기가 더 큰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팬덤을 갖기 위해 기업은 포노 사피엔스의 마음을 잘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잘 읽는다는 것은 그들이 흘리고 간 데이터들을 잘 읽는다는 얘기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나에게 신을 데려오지 못할 거면 데이터를 가져와라 라고 말했다는 것만 봐도 데이터를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방송도 유튜브 방송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튜브 스타들도 생겨나고 또한 그들이 버는 돈이 어마어마해지고 있습니다. 아는 내과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 선생님 병원이 좀 유명해서 연예인들이나 재기에 계신 분들이 좀 자주 오는 그런 병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도 슈퍼카를 이렇게 바꿔가면서 오는 사람은 유튜버랑 게이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유튜버랑 게이머가 내가 생각하는 거랑은 좀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었고요. 더욱이 그 선생님께서는 자녀가 2명인데 한 명은 유튜버로 한 명은 게이머로 키우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 생각에 좀 변화가 많이 왔습니다. 유튜버에 열광하는 문명은 정정당당함을 좋아하는 문명입니다. 성공적인 유튜버의 조건에는 그 사람의 학벌, 그리고 그 사람의 부모의 돈, 그리고 그 사람의 외모가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큰 성공을 거둔 유튜브들은
그들이 킬러 컨텐츠를 갖고 있느냐 아니냐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킬러 컨텐츠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매력적이어서 깊이 빨려들게 하는 컨텐츠를 말합니다. 이 킬러 컨텐츠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유일하게 성공을 하느냐 마느냐의 이유가 되는 거죠. 실질적인 매출을 일으키는 비즈니스 플랫폼의 킬러 컨텐츠들은 대부분 경험이 결정합니다. 아마존도 팬덤을 통해 성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송 방식과 가격 정책이 매력적이니까 무려 $119의 연회비를 내면서까지 프라임 회원 서비스에 가입합니다. 서비스가 마음에 든 포노 사피엔스들이 자발적으로 SNS를 통해 입소문을 낸 거죠. 미국은 자본주의와 자유주의 원칙에 의해, 중국은 국가적인 정책에 의해 포노 사피엔스들의 시선과 관심을 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치적인 이유로 인한 규제로 한 발짝 앞으로 내미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마치 1920년대 대한민국의 첫 버스인 부영버스를 인력거꾼들의 항의로 인해 취소를 하겠다고 말한 것처럼요. 시장의 기준을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쟁차는 점점 벌어진다고, 그래서 조금 더 늦어지면 아예 따라잡을 수조차 없을지도 모른다고 작가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상은 디지털 문명의 혁신성을 이해하고 사용할 줄 아는 인재들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이 시대의 지식의 습득과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는 디지털 소비 문명을 직접 경험해 봐야 합니다. 그래야 생존 전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기업에서는 그게 가능한 인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학교에 공부하러 가는 아이들에게 SNS를 하라고 얘기해주고, 학원에 가는 아이에게 유튜버를 하라고 말을 해야 하는 세상에 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포노 사피엔스 문명의 특징과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혁명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혁명의 시대의 시발점인 아이폰도 스티브 잡스가 사람에 대해서 고민한 결과물이듯이 혁명의 시대의 답은 사람에게 찾아야 한다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해야 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새로운 문명을 공부해야 하고 소비자들이 만든 데이터를 읽어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혁명의 시대를 혁신의 시대로 삼아 우리 모두 함께 준비한다면 포노 사피엔스 시대는 우리에게 기회라고 작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역사적인 기회의 문이 열렸다며 혁명의 위기를 넘어 새로운 기회의 시대로 가자고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저는 한번 그 손을 잡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잡아보시지 않으실래요?